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북한 김정은이가 가장 경악해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 2020년과 2021년 북한의 공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 보위성과 사회 안전성이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 북한의 MZ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세대에 대한 비밀 검열 사업을 했는데 무려 김정은에 대한 충성도는 20% 미만, 그리고 80% 이상이 대부분 다 한국말과 한류를 접했다라는 그 충격적인 보고를 받고 김정은이가 이 전국적으로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 특히나 평양시 대학생 수천 명을 지방으로 강제로 추방시켰죠. 자, 그래서 제가 내부 소식통을 통해서 북한 예술인들도 심상치가 않을 터인데 좀 알아봐 달라라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북한 김정은이가 북한 예술인들 수백 명 아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소식을 가열차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가수달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반드시 북괴 김정은 멸공 2500만 북한 동포 구원이라는 통일의 그 원대함을 반드시 실현시켜야 합니다. 이미 북한은 한류가 장난이 아니죠. 이번 소식에도 왜 북한 김정은이가 난리가 났는지, 왜 수백 명의 예술인들을 김정은이가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는지 소상하게 전달해 드리며 우선 이 헤드라인부터 보시겠습니다. 아시아프레스가 평양 문화어 보호법에 따른 말 사냥 시작, 한국어, 사투리, 외래, 박멸, 낱말 박멸하라, 최고영은 사형으로 명기, 남조선 말투 사용하면 사형을 시켜라. 자, 얼마 전에 WTR 소식통이 보내온 충격적인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평양의 대학생들 수천 명이 아직까지도 한류를 쓰고 있으며 남조선 말 쓰다가 걸린 이후에 수천 명의 북한 중앙대학생들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 어떻게 됐다? 자, 우선 이 아시아프레스가 북한 김정은의 이 비준 문건에 대해서 소상하게 전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괴뢰 말투를 쓰는 현상은 일부 예술인들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제 소식통을 통해 현재 내부가 심상치 않을 터인데 특히나 예술인들도 심상치 않을 터인데 라고 소식을 좀 전해달라고 했는데 저의 소식통이 아니나 다를까 소상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북한에서 살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북한은 일주일에 한 번씩 생활총화를 하지요. 이 일주일에 한 번씩 고등, 중학교, 군, 직장 할 거 없이 대부분 일주일에 한 번씩 생활총화를 하지 않습니까? 자아 비판을 하고 또 호상 비판을 하고 서로 잘했네 잘못했네. 자, 그런데 북한에는 예술인들은 이틀에 한 번씩 생활총화를 합니다. 북한 김정일 시대에 그 우인희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우인희 사건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 1970년대에 북한의 목난꽃이라는 6.25 때 이 적진에 침투해서 적진을 미군과 괴뢰군, 국군을 이 초토화시킨 이 목난꽃 암호명을 가진 여주인공이 바로 우인희. 우인희는 북한에서 영화배우인데 아주 이뻤죠. 우인희 하면은 북한 영화배우들 중에 최고로 이뻤다라고 할 만큼 미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썩 이쁜 사람은 아니었는데 어찌됐든 당시에 우인희는 김정일의 여자였죠.
김정일이는 우인희를 시도 때도 없이 불러내서 기쁨적, 한마디로 세컨드였죠. 세컨드. 근데 당시에 우인희가 제1교포 사업가하고 바람을 피웠습니다. 바람을 피운 이후에 그 제1교포 사업가의 승용차 안에서 뭐 성관계를 가졌는지 후에 이제 드러났는데 사랑을 나눈 거죠. 당시에 우인희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우인희가 제1교포 사업가하고 사랑을 나누다가 그 차 안에서 두 남녀가 질색을 해서 사망 직전까지 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받은 김정일이가 무조건 살려라. 무조건 살려라. 제1교포 사업가는 죽어도 좋은데 우인희는 무조건 살려라. 당시에 의사들과 예술인들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그래도 김정일 장군님께서 우리 예술인들 얼마나 아끼면 우인희 바람을 피고 또 차 안에서 불륜을 저질렀지만 김정일 장군님께서는 인민 배우인 우인희 배우를 끝까지 살리라 라는 소문. 정말 위대한 어버이.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인희를 살려놓고 당시에 김정은이가 평양시 사동구역 공설운동장에 평양시와 평양 외곽에 있는 예술단체, 예술인들 수백 명, 수천 명을 다 불렀습니다. 다 불러놓고 우인희를 등장을 시켜놓고 어떻게 했느냐. 공개 처형을 시켰습니다. 공개 처형. 6명의 사격수들이 실탄 3발씩. 저는 그 당시 우인희 사건에 대해서 이 KBS 드라마였던 진달래꽃 필 때까지 해서 그 드라마를 이 우인희 사건을 소상하게 제가 이제 드라마를 쓴 사람이니까 그 재연을 한 적이 있는데 자 그만큼 김일성 시대도 그렇고 김정일 시대 나아가서는 김정은 시대에도 이 예술인들에 대한 압박, 사상 교양 굉장히 강하죠. 북한에서는 예술인들이 사상적으로 가장 빨리 변질될 수 있는 또한 북한의 김정일 시대, 김정은 시대 가장 가까운 예술인들일수록 바람을 피우거나 또 사상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강하게 이 사상 교양을 하지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선 하나하나 이제 아시아 프레스 소식부터 전달해 드릴 텐데 북한의 예술인들이라고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북한의 예술인들이라고 MZ세대가 없겠습니까? 새로운 문물에 가장 빠른 게 예술인들이죠. 또한 예술인들은 그 새로운 문물에 대한 표현도 얼마나 빠르게 잘 하겠습니까? 자, 아시아 프레스가 밝힌 충격적인 소식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김정은이가 핵심적인 것은 남조선 말투, 괴뢰 말투 사용죄, 괴뢰 말투로 말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괴뢰 말투로 된 통보문, 전자우편을 주고받거나 괴뢰말 또는 괴뢰소체로 표기된 인쇄물, 녹화물, 편집물, 사진, 그림, 족자 같은 것을 만든 자는 6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뭐 했을 때? 남조선 말투를 사용했을 때, 한국말을 썼을 때. 또 59조에는 괴뢰 말투 류포죄, 괴뢰 말투를 다른 사람에게 배워주었거나,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에서 배운 대사라든지 남한 말투를 다른 사람에게 배워주었거나, 괴뢰말 또는 괴뢰 소체로 표기된 인쇄물, 이러한 유포를 시킨 사람도 10년 이상 무기 노동교화용 또는 사형에 처한다. 아시아 프레스가 밝힌 핵심은 남조선 괴뢰 말투,
한국말을 써도 유포해도 김정은이는 사형. 이거는 북한 역사상 이렇게까지 김정은이가 핵심 비준 지시를 내린 적이 없어요. 김정일 시대 때도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김정일 시대에는 한류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 전역에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김정은이가 대대적인 검열 사업을 하고 있다. 대대적인 검열 사업. 특히 청년들의 이 통보문, 메일, 문자 메신저, 한국식 말투를 쓰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으며, 예를 들어 통보문에 나타나는 한국식 말투, 짧은 줄임말, 오케이 등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오죽했으면 쪽팔려, 여보, 자기야, 이런 말도 못 쓰게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WTR 소식통이 굉장히 중요한 소식을 전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한의 이제 84년생 이후에 태어난 세대, 뭐 장마당 세대라고도 할 수 있고, 고난의 행군을 이겨낸 세대, MZ 세대라고 할 수 있는 2030 세대. 이 북한의 MZ 세대는 쉽게 말하면 스마트폰 세대입니다. 스마트폰 세대. 이 북한의 MZ 세대는 스마트폰으로 영상, 뭐 통보문, 문자, 굉장히 좀 우리 MZ 세대하고 좀 뭐 같다기보다도 빠르죠, 문물에 대해서. 그런데 김정은이가 이 2011년, 12년 집권을 한 이후에 사실상 그 당시에도 한류가 굉장히 들어와 있었어요. 뭐 지금처럼은 아니지만 김정은이가 집권을 한 이후에 장성택이를 채용을 하고 당을 장악해야 하는 이 시간 속에 3년, 4년이라는 시간을 이 장성택 라인을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장악을 해야 되니까, 이때부터 2011년, 12년 이때부터 김정은이가 대대적으로 완화한 게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북한의 스마트폰은 김정은 시대에 와서야 꽃을 피웠어요. 스마트폰이 확산이 되고 지금은 북한의 스마트폰이 800만 대 이상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600만 대 이상은 확실합니다. 자, 이 스마트폰이 확산이 되고 또 중국, 동북 삼성 이런 데서 한국의 드라마들, 또 북한 관련 뭐 이제 만나러 갑니다. 또 북한 관련 뭐 뉴스 뭐 여러 가지 이 드라마, 영화, 다큐멘터리, 뮤직비디오 뭐 이런 거, 이거를 옛날에는 알판이라고 그래가지고 CD로 구워서 보냈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가 되니까 이제 SD 카드라고 유심 카드, 요만합니다. 유심 카드가 요만해요. 손톱만큼. 자, 요런 유심 카드에다까지 이제 드라마 한 24부작 정도 담아서 보내는 시대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한류를 잡을 치기를 완전히 놓쳐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얼마 전에 WTR 소식통이 전했던 핵심이 뭐냐. 고등학교, 우리 말하면 고등학교죠. 뭐 초급 중학교, 고급 중학교. 그러니까 북한의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 1년 동안 이 비밀 검열을 했는데 2,000명 중에 1,300명의 남녀 20대 초반 대학생들이 아직까지도 남친, 여친, 자기야, 여보야, 쪽팔려, 채애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김정은이한테 직보가 돼서 어떻게 됐다? 집중적으로 사용한 대학생 890명 퇴학 및 지방대학 추방. 남한말, 특히 한국 드라마 대사를 옮기거나 자주 사용한 남녀 대학생 150명은 아예 100일 정치범 수용소 강제 체험 처벌. 사형시키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아시아프레스가 그랬죠. 괴뢰 말투 사형죄.
사용이다, 사용. 유포죄도 사용이다, 사용. 그러면서 WTR 소식통이 지금 북한의 MZ세대, 아니 이게 어떻게 고쳐지냐 이거야. 이 뭐 작게는 뭐 5년, 길게는 10년 이상 그 한류 한국 말투가 입에 붙었는데 이걸 어떻게 고치겠냐 이거야. 그러면서 에이 더러운 세상, 에이. 그래서 제가 제 방송에서 항상 강조해 드리는 게 뭡니까? 총칼보다 강한 게 문화다. 문화. 이미 한류가 김정은 정권 뿌리채 흔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북전단, 이 앞으로 김정은 정권을 어떻게 붕괴시킬 수 있는지, 또 북한 내부 지금 얼마나 많은 반체제 세력들을 만들어 놨습니까, 김정은이가. 아예 이 일반 사상범, 일반 생활 잡범까지도 반혁명 세력, 반체제 세력으로 규정을 해버렸죠. 막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워딩이 이제 나왔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잘 보셔야 하는 게, 이게 이제 김정은이가 2020년 6월 2일 비준 방침 지시예요. 괴뢰들의 말을 본다거나 흉내내는 쓰레기들을 철저히 소탕해 버리기 위한 대책과 관련한 제의서.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뭡니까? 조직지도부가 막강하죠. 이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김정은이가 특명을 내린 거예요. 특명을. 그래서 당시에 괴뢰말, 찌꺼기들을 몽땅 불살라 버리기 위한 저격전, 추격전, 수색전, 소탕전, 이런 표현까지 김정은이가 비준 문건, 이건 김정은이가 직접 사인을 한 문건입니다. 여기서부터 잘 눈여겨봐야 하는 게 뭐냐. 이제 아시아 프레스가, 자, 지난 시기 혈육 관계가 아닌 청춘 남녀들 속에서 괴뢰 말투를 본다, 오빠, 동생. 지금 이 오빠 때문에도 난리예요. 자기 친오빠한테도 큰 소리로 오빠! 이렇게 못합니다. 오빠도 이제 쓰지 말란 이야기야, 오빠도. 변태적인 괴뢰 말투.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괴뢰 말투를 쓰는 현상은 일부 예술인들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년단 시절까지는,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면 이제 초등학교 정도 되는 거죠. 인민학교. 이 소년단 시절까지는 그렇게 부를 수 있지만 청년 동맹 생활을 하는 남녀 청년들 속에서는 그런 현상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그들에 대한 교양 사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예술인들도 지금 남조선 말투를 쓰고 있으니, 예술인들도 지금 남조선과 한류와 관련된 것을 하고 있으니 예술인들에 대한 교양 사업을 잘해라 라고 이렇게 딱 표시를 강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이 아시아 프레스의 이 김정은 비준 문건을 캡처를 딱 해서 제 소식통에게 전했습니다. 이거 좀 심상치가 않다. 한번 좀 알아봐 줘라. 아니나 다를까. 한마디로 정말 저는 와우. 정말 김정은이는 악마 이상. 정말 예술인들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자, 제 소식통이 뭐라고 소식을 전해왔느냐. 성산 형님이 말한 거이 맞았시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빨간 원에 그려져 있는 김옥주라는 여자 잘 봐야 돼요. 김정은이가 인민배우 칭호를 준 저 김옥주라는 국무위원 예술단 핵심 성악가입니다. 자, 성산 형님이 말한 거이 맞았시요. 그러니까 작년도 8월 달과 12월 달에 또 올해 3월에 평양시와 주요 중심 도시에 있는 예술단체들에 대해
대대적인 남조선 괴뢰말 사용자 예술 성원들 비밀 깜파니아 캠페인이라는 뜻이죠. 비밀 깜파니아 조사를 국가보위성 619 그룹이 했다고 라진 화교 대방이 알레와시요. 여짝 2년 사이, 요 근래 2년 사이 남조선 괴뢰말 썼거나 괴뢰 말투로 손전화 통보문 보냈거나 또 남조선 텔레비전극 대사를 따라했거나 좌우간 이번 검열에 걸린 북조선 예술성원들 작게 잡아도 600명 이상이 시범 케이스로 걸려서 그 중에 평양중앙예술단 소속 250명은 지방 촌구속으로 혁명화 추방 보냈답대다. 김정은이가 단단히 미친 거야요. 그리고 평양시 중앙예술단 소속 예술성원 8명은 이번 사건의 강제조사를 받다가 자살까지 했다고 합니다. 북조선 공화국 역사상 이런 충격적인 사태는 처음이라고 평성시 대방 아주마이가 말한다는데 남조선 괴뢰말 남조선 문화 때문에 북조선 예술 성원들 지금 죽어나간다고 하오. 야, 북조선 김정은이 범이 어째 아이 물어가는지 모르겠어. 범이 호랑이가 왜 물어가지 않는지 모르겠어. 조선에서 태어난 거이 어째 북한이 태어난 게 무슨 죄겠냐. 이제 이런 이야기죠. 자, 요게 이제 빨간 원을 그린 이 김정은이가 이제 직접 2020년도에 인민배우 칭호를 수여한 김옥주라는 배우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서식을 지금 계속 확대시키고 있는데 국무위원 예술단입니다. 국무위원 예술단. 저 김옥주라는 배우가 이번 김정은의 특별 조사에 걸려서 조사를 받던 중에 자살한 여성이 저분일 수 있다라는 첩보를 받고 제보를 받고 제가 또 알아봐 달라고 제 취재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북한이 어떻단 이야기입니까? 예술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윤석열 시대에 반드시 북괴 김정은 멸망,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류가 북한 예술인들을 발칵 뒤집었다. 김정은이가 수백 명의 예술인들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라는 소식. 좀 슬프지요. 가슴이 아프지요. 그만큼 김정은이는 한류 때문에 미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가열차게 멸공.